어느 겨울날 란과 코난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한 낯선 남자와 마주합니다. 당시엔 이 낯선 남자는 검은 조직이 아닐까 의심하던 때였죠. 여튼 코난은 그를 위험 인물로 생각하고 란의 앞을 가로막는데 또 울고 있는 거냐며 말을 던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냐? 란도 처음 보는 사람은 아닌 듯 대답을 하고, 코난은 내가 주인공인데 왜 나만 몰라 하며 어리둥절해하죠. 낯선 남자는 지나가며 너랑 닮은 여자가 생각나서 해본 말이라 합니다. 겉으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혼자 몰래 우는 바보 같은 여자가 떠오른다고 하네요. 코난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저 남자는 누구냐고 물어보고, 란은 시니치와 뉴욕에 갔을 때 만났던 사람이라 말해줍니다. 나랑? 낡은 건물 앞에서 시니치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그 남자가 다가와 긴 머리를 은색으로 물들이고 수염을 기른 한국 사람을 못 봤냐 물어봤다 합니다. 못 봤다고 하니 꺼지라고 했던 게 인상이 깊었던 모양이네요. 코난도 이 얘기를 듣고 뉴욕에서 연쇄살인범과 마주친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래도 수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말하는 란. 왜냐고 묻자 등에 FBI라고 쓰인 점퍼를 입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코난은 왜 미국 정보요원이 이곳에 있는 것이 의아해하며 그가 가는 곳을 쳐다보죠. 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듣고 궁금해할 뉴욕 사건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뉴욕. 저녁 8시에 하는 뮤지컬 황금사과를 보기 위해 시니치와 란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쿠도 유키코가 뉴욕 여행을 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순찰차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란은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묻고 시니치는 아무렇지도 않게 연쇄살인마를 쫓고 있는 걸 거라 말해줍니다. 범인은 젊은 여자만 노리는 일본계 남자이지만 그 남자의 출몰 시간은 밤 12시 이후라 하는데 시니치의 어머니는 지금은 아직 6시도 안 됐다며 걱정하지 말라 하죠. 시니치는 그 말을 듣더니 미국은 지금 서머타임이기 때문에 7시라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유키코는 놀라며 서머타임을 깜빡했다고 하는데 서머타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국은 매년 3월 둘째 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1시간 앞당기는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서머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여튼 7시라 해도 아직 뮤지컬 시간까지는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다 말하는 시니치에게 티켓을 준 사람과 공연 1시간 전에 만나 분장실을 구경하기로 했다 말합니다. 시니치는 포기하라 말하는데 유키코는 눈빛이 변하며 란과 시니치에게 안전벨트를 단디하고 뭐든 꽉 붙잡으라고 말하죠. 그렇게 광란의 질주를 마치고 정확히 1시간 전에 공연장에 도착하지만 경찰도 같이 도착해 그녀에게 면허증을 요구합니다. 이때 뉴욕시경의 반장님이 다가와 그녀는 우리의 동료이고 아마 어떤 사건을 쫓다가 과속을 한 것 같다며 봐주라 말하죠. 그는 레딧이라는 인물로 시니치의 아버지인 쿠도 유사쿠에게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는 뉴욕시경 반장이라고 합니다. 여튼 레딧이 덕분에 경찰들은 물러가고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유키코. 그런데 레딧이는 인사할 상대가 틀렸다며 얼굴에 분장을 뜯습니다. 샤론 빅야드, 미국의 탑 배우인데 방금 변장한 경관이 자신의 팬이고 유키코를 기다리고 서 있었는데 은색 제규어가 엄청난 속도로 이쪽으로 온다는 무전을 들었다고 합니다. 임시 방편으로 반장으로 변장해 구해준 거라고 하죠. 시니치는 경악하며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거냐고 묻고 유키코는 자신이 여배우일 때 스파이 역이 들어와 배역 연구를 위해 일본 유명 매지션 제자로 들어가 변장술을 배웠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샤론도 비슷한 역 때문에 왔다가 서로 친해졌다 설명해주죠. 추가로 자신은 샤론처럼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는 변신하지 못한다고 말하네요. 라는 이런 유명인을 뉴욕에서 만나게 돼서 신께 감사드려야겠다고 말하는데 샤론은 신이라는 게 과연 있는 걸까 의문을 던지며 그런 존재가 있다면 열심히 사는 사람은 누구도 불행해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천사는 나에게 단 한 번도 미소를 지어주지 않았다며 슬픈 미소를 짓습니다. 라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고 분위기가 쌓여짐을 느낀 유키코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는 뜻이라 무마하려 하는데 2절을 시작하며 내 인생은 불행의 연속이었다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습니다. 스크린 데뷔날 부모님을 화재로 잃고 얼마 뒤 남편도 잃는데 하나뿐인 딸이라는 게 자신에게 배운 변장술로 남편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변장하고 와 장난질을 쳤다 합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다 하죠. 얘기를 끝마치고 배우들을 보기 위해 들어가는데 샤론의 인기는 물론이거니와 유키코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최근 어둠의 남작 부인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여탐정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네요. 시니치는 전에 어머니가 TV에서 특별수사 프로그램 게스트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유키코가 말한 추리가 척척 들어맞아 범인을 검거했고 이로 인해 여탐정으로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그 추리는 시니치의 아버지인 쿠도 유사쿠가 아침 신문을 보며 중얼거리는 말을 그대로 말한 거라고 하네요. 하하. 이때 여배우 중 한 명이 사흘 전 온 이상한 수수께끼 선물에 대해 말해주러 온 거냐 묻죠. 사흘 전 금색 스프레이로 코팅한 사과에 동물의 피로 가장 아름다운 여성에게 라는 문구가 적혀서 왔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자 여배우들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이때 히스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며 짓궂은 장난일 뿐 진정하라 말해주며 무대 뒤도 보여주자 말하고 라는 가는 길에 천장에 매달려 있는 옷에 대해 묻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갑옷이 떨어집니다. 란의 말 때문에 모두들 천장을 보고 있던 터라 재빨리 피하는데 여배우 중 한 명이 옷이 걸려 피하지 못하는 상황. 란은 이를 보고 재빨리 몸을 날려 그녀를 구합니다. 신이치는 달려와 란에게 괜찮냐고 묻고 로즈는 란에게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죠. 사고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밧줄이 낡아서 끊어진 거라 판단,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떠나고 란은 옷을 털며 일어나는데 긁혀서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를 본 샤론은 손수건을 건네주죠. 그런데 손수건을 건네주며 알 수 없는 소리를 합니다. 내 말대로 신이 없다는 게 확실해졌지? 만약 있다면 이런 험한 일은 없었어야지. 그리곤 자신은 연극을 보지 않고 가겠다 인사를 건네며 돌아가죠. 그렇게 뮤지컬은 시작되고 웅장한 스케일에 감탄하는 란과 유키코, 그에 비해 신이치는 지루한 듯 하품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뮤지컬 하이라이트 장면인 미카엘 등장씬이 시작되는데 연기 사이로 붉은 빛이 반짝입니다. 신이치는 이를 보고 불길한 느낌을 받는데 환호와 함께 거울 안에서 나오는 미카엘 대천사. 하지만 그 환호는 금세 비명소리로 바뀌어버립니다. 가슴에 총을 맞고 죽은 대천사가 하늘에 매달려 나왔기 때문이죠. 죽은 히스를 보며 여배우들은 패닉에 빠지고 무대에 떨어진 총을 보고 자신들도 위험할 수 있으니 우선 피하기로 합니다. 신이치는 유키코에게 란을 부탁하고 레이저를 받던 곳으로 뛰어가 보지만 그곳엔 이미 아무도 없고 대신 탄피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하죠. 시간이 지나 경찰이 와 사건 현장을 조사하는데 배우들은 대기시켜놨지만 관객들은 모두 돌아갔고 총알이 가슴을 꿰뚫고 등 날개에 박혀있는 채 발견됐다 합니다. 총알의 입사각으로 볼 때 40도 위쪽에서 쏜 거라 추정된다 추가적으로 말하죠. 이때 유키코가 나타나 범인은 저 테라스 자리에서 총을 쐈다 말해줍니다. 형사들은 어둠의 남작 부인이라며 신기해하고 반장님은 놀라며 어떻게 뉴욕에 있는 거냐 묻죠. 뮤지컬을 보기 위해 놀러왔다 말하며 사건에 대해 말해줍니다. 살해된 건 천사가 거울 뒤에서 등장하는 장면이며 날아오를 때 테라스에서 저격을 한 뒤 총을 던져 어그로를 끈 뒤 도망친 것 같다고 말하죠. 테라스에서 쏜 게 맞냐 묻는 반장에게 자신과 아들이 똑똑히 봤다 말합니다. 아들도 왔냐 물으며 옆을 쳐다보는데 응? 느닷없이 볼을 잡아당기며 등장하는 신이치. 그도 그럴 것이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샤론이 변장한 인물이기에 확인해 본 것 같습니다. 역시나 사과 따윈 하지 않는 인성을 보여주고 이번엔 진짜구나. 유키코는 그이와 장난치는 것까지 쏙 빼다 닮았다며 흐뭇해합니다. 어이어이. 이때 한 형사가 와 한 달 전 수상한 사람이 저 테라스석을 예매해 갔다는 정보를 말해줍니다. 유키코와 형사들은 범인은 그 사람이 틀림없다 생각하는데 라는 저 테라스는 높아서 좋은 좌석이 아니냐고 묻죠. 신이치는 높은 건 좋지만 각도가 나빠서 싼 좌석이라 말해주고 그런 좌석을 얼굴을 숨기고 삼으로써 판매처에 인상을 남기는 게 범인의 노림수였을 거라 말해줍니다. 그런데 레디시는 시체를 살펴보더니 목에 화상 같은 흔적과 오른손에 묻은 피가 의아하다 하는데 손에 피가 묻은 다음에 뭔가를 만진 것 같은데 의상에도 손자국은 없고 공중에 매달려 있던 상태라 아무것도 만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핏자국이 긁혀 있다고 말합니다. 좀처럼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는 상황. 이때 란이 신이치에게 맡겨보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봅니다. 유키코는 신이치가 아직 어리고 실제로 일어난 살인사건 수사는 아직 해본 적이 없다며 힘들 거라 하는데 진지하게 현장을 살피는 신이치의 표정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고 신이치는 4명의 여배우 중 1명이 범인이라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건 직후 테라스에 올라갔을 때 떨어진 탄피를 만져봤는데 그 탄피가 차갑게 식어 있다는 점. 이는 총을 쏜 직후의 탄피가 아닌 누군가가 미리 그곳에 탄피를 갖다 놨다는 증거라 하죠. 그럼 테라스에서 저격하고 있던 레이저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묻는데 그 빛은 어디서 어디로 방사됐는지 알 수 없는 점을 주목합니다. 테라스가 아닌 연기가 가득한 무대에서 쏜 빛일 거고 히스가 죽으면 그 빛을 봤던 사람은 당연히 누군가가 위에서 겨누고 있었다 생각할 겁니다. 얼굴을 가리고 예매를 한 것도 이상한 선물을 보낸 것도 수상한 사람이 자신들이 노리고 있는 걸로 보이게 하기 위한 함정이라는 거죠. 추가로 아까 무대 뒤쪽에서 갑옷이 떨어진 것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짓임을 알아내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여배우 4명 중 1명이 히스를 죽인 범인일 거라는 겁니다. 레디시는 피해자의 키는
여배우들보다 크고 심지어 거울 뒤에 있었는데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총을 쏜 거냐 물어보죠. 신이치도 거기까진 자신도 모르겠다고 하네요. 한편 대기실에 모여있는 배우들은 불안해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리라는 5년 정도 히스와 서로 사랑하던 사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카네는 자신과 히스가 그전부터 사귀고 있는 걸 알았음에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화를 내죠. 이때 로즈가 다들 조용히 하라며 소리를 지르는데 이벨리스가 다가와 음료를 건네며 너의 애인에게 여자친구가 2명이나 있는 게 충격적이지 하고 말을 겁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네 하고 생각하는데 이벨리스는 사실 히스와 부부라고 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유키코는 이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라면 히스를 죽일 만한 동기는 충분하다 말하죠. 넷이 공범이어도 인정하는 부분. 히스의 인기가 떨어질까 극단 사람들한테도 비밀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범행 동기가 충분하다는 것도 알아냈고 문제는 어떻게 피해자를 죽였냐인데 로즈는 거울 가장 가까이에 천사를 보고 놀라 쓰러지는 연기를, 이벨리스는 그저 놀란 자세, 아카네는 기도하듯 무릎을 꿇고 있었고 리라는 제일 높은 위치에서 총을 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당시 머리를 감싸고 있어 연기에 하체가 가려져 있던 세 사람과 달리 손이 완전히 드러나 보임으로써 권총을 꺼냈다면 바로 발각될 수 있을 거라 하죠. 혹시 히스가 쭈그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의심하지만 다리로 날개를 움직일 수 있게 고정되어 있어 구부릴 수 없는 상태. 점점 알 수 없어지는 것 같지만 신이치는 그 미소를 시전합니다. 그리곤 거울로 가 살펴보더니 란에게 거울 앞에 잠깐 서달라 부탁하죠. 높이를 확인하더니 거울 뒤쪽에 있는 커튼도 보다가 바닥에 붙어있는 철뚜껑 사이에 껴있는 깃털을 발견합니다. 철뚜껑을 들어보니 빗자국도 발견하고 한편 여배우들은 그때 당시 연기한 자세를 취해보는데 역시나 피해자를 위해서 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증명되고 여배우들은 초연 반응이 나오지 않았으니 옷을 갈아입어도 되냐 묻는데 유키코가 나타나 사건의 진상을 말해줍니다. 물론 신이치의 추리를 듣고 외워서 한 거지만 말이죠. 신이치는 이 당시 굉장히 어렸고 고교 탐정으로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여탐정으로 불리고 있는 어머니에게 사건을 맡기기로 한 것이죠. 모두들 히스가 거울 뒤에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거울보다 히스의 키가 크다는 점, 날개 장치 때문에 자세를 구부릴 수 없다는 점, 그럼에도 머리가 거울 위로 삐져나오지 않았다는 건 배우가 갑자기 무대에서 나타나게 해줄 수 있는 장치, 지하 무대에서 나온 거라 추리하죠. 철뚜껑이 덮어져 있었던 곳이 바로 지하 무대였던 겁니다. 경찰은 바로 그 지하 무대를 살펴보는데 히스의 피와 깃털 그리고 탄피까지 발견하죠. 그렇습니다. 범인은 거울 밑에 있는 틈 사이로 권총을 밀어넣고 쏠 수 있는 사람. 사건 당시 거울과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었던 로즈. 총이 위에서 떨어지게 한 것은 히스가 위로 올라갈 때 총을 쏜 뒤 목에 끼워 올려보낸 것이었죠. 목에 화상 자국은 그때 생긴 건데 이때 범인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히스의 목에 총을 얹을 때 피로 물든 손으로 로즈의 손목을 잡은 것이죠. 그때 핏자국이 긁힌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경찰은 로즈의 장갑을 벗겨보는데 장갑을 뒤집어 보니 히스의 원한에 찬 손자국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녀는 초연 반응을 피하기 위해 장갑을 뒤집어 꼈고 음료수를 딸 때도 불편했지만 벗을 수 없었죠. 신이치는 이를 보고 감을 잡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되고 로즈는 체포되는데 로즈가 란 앞으로 지나가면서 말을 합니다. 갑옷이 떨어졌을 때 너가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 살인은 불가능했을 거라 말이죠. 그렇게 사건이 해결되고 숙소로 돌아가려 하는데 유키코는 경찰서에 가 조서 꾸미는 걸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둘이 먼저 호텔로 가 있으라 말합니다. 그리곤 일본계 장발에 살인마도 조심하라 덧붙이죠. 신이치는 어린이 취급을 안 해도 된다며 란과 택시에 올라타고 늘 그렇듯 택시 안에서 홈즈 얘기로 란을 괴롭히는 신이치. 하지만 란은 얘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덫을 놓고 있습니다. 신이치는 혹시 아까 로즈가 했던 말 때문에 신경 쓰고 있는 거냐 묻는데 란은 로즈가 영어로 빠르게 말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지 못했다 하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며 그런 감기 기운도 있고 자동차 시트가 젖으니까 창문을 닫으라 합니다. 란은 뉴욕의 야경을 제대로 보고 싶기도 하고 시트도 샤론에게 받은 손수건으로 닦으면 괜찮다며 손수건을 들어 보이는데 바람에 그만 손수건이 창문 밖으로 날아가죠. 란은 다급히 택시기사에게 차를 멈춰달라 부탁하고 골목에서 손수건을 찾기 시작합니다. 신이치는 비도 오고 그냥 가자 하는데 란은 샤론에게 받은 소중한 손수건이라며 안 된다 하죠. 이때 신이치가 폐건물 계단 손잡이에 걸려있는 손수건을 발견하고 자신이 금방 가져올 테니 란에게는 택시에 들어가 있으라 말하는 스윗함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신이치는 폐건물에 들어가고 란은 혼자 남겨져 오늘 하루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는데 샤론은 란이 로즈를 구하자 손수건을 건네주며 역시
신 같은 건 없다며 신이 있다면 이런 잔인한 짓을 하지 않았을 거라 말했고, 로즈는 네가 날 구해줘서 히스를 죽일 수 있다며 고맙다 말했죠. 아까 시니치에겐 너무 빨라서 못 들었다 했지만 사실은 다 알아들었던 겁니다. 라는 자신이 로즈를 구했기 때문에 살인이 벌어진 것 같다 자책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란 앞에 장발의 일본인이 나타나죠. 심지어 권총까지 들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란에게 그 녀석은 살인마라며 빨리 타라 소리 지르지만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고 혼자 타고 도망가게 되면 손수건을 찾으러 간 시니치가 위험해질까봐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택시기사는 결국 란을 버리고 도망치고, 장발의 일본계 남자는 란에게 다가오는데 일본인이냐고 묻는 장발의 남자. 그러더니 수상한 남자를 못 봤냐고 묻습니다. 너잖아. 은발로 염색한 장발에 수염이 덥수룩한 일본인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귀여운 남자가 찾았냐 묻고 그는 관광객 여자밖에 없다 하며 이곳은 위험하니 빨리 큰 길로 나가서 택시를 타고 가라 말합니다. 라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 말하는데, 그럼 그 친구와 함께 여기서 빨리 꺼지라고 다시 한번 말하곤 떠나죠. 꺼져. 라는 이 근처에 살인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폐건물로 들어간 시니치가 걱정돼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침 번개까지 치며 공포 분위기는 고조되죠. 번쩍한 순간 바닥에 피가 보이고 라는 시니치의 피일 수도 있다 판단, 서둘러 찾기 시작하는데 감기 기운과 자책감이 심해집니다. 이때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시니치일 거라 생각한 란도 서둘러 올라가는데 은발머리에 피를 흘리는 남성과 마주칩니다. 시니치는 그 사람이 최근 연쇄살인을 저지른 범인이라며 피하라 말하고, 범인은 난간에 기대 총에 소음기를 끼며 란을 쏘려 하는데 난간이 부서지며 떨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란은 재빨리 달려가 연쇄살인범의 팔을 붙잡고 자기 손을 잡으라 외치고, 시니치도 란에게 와 같이 범인을 구해주죠. 범인은 살인범인 날 왜 구해준 거냐고 묻는데 시니치는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동기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이유엔 논리적인 사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데엔 동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 말을 들은 란은 쌓였던 죄책감이 풀리며 긴장이 풀렸는지 감기 기운으로 의식을 잃게 되고, 그 틈에 총을 쏘려 하는 범인에게 상처를 입었다는 건 근처에 추격자가 있는 걸 테고, 방금 소음기도 떨어뜨렸는데 방아쇠를 당긴다면 신이나 경찰들이 모여들 거라는 것을 강조. 나도 지금은 못 본 채 가줄 테니 내 놈도 조용히 갈 길을 가라 말하죠. 시니치는 그곳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범인은 그곳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한 뒤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란은 이때를 기억하며 그가 FBI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상 명탐정 코난 남도일의 유혹사건 편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